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복은 명리학의 저자이신 유창렬 회장님과 오줌요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줌의 역사 또 오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더 특별하게 오줌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공복은 명리학의 저자이신 유창렬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넥타이가 네. 저의 옷 색깔하고 예. 아주 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 인사해 주시고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오줌의 색깔을 매일 보고 계시나요? 만약에 오줌의 색깔을 안 보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오줌의 색깔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줌의 색깔을 보면 우리의 건강을 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어요. 우리 그 볼일을 보고 나면 그걸 좀 확인을 해라. 예. 색깔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바쁘다 보면 그냥 그거 확인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지금 앞에 있는 게 이제 오줌입니다. 이게 지금 다 오줌이에요? 네, 대표의 오줌을 네. 6가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 6개의 한 개의 오줌을 현재 지니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 제가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 3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요거는 평소에 우리의 오줌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줌의 색상이 왜 이렇게 변하냐라는 거죠. 네. 우리 몸에 그 유로크롬이라고 하는 네. 오줌의 색소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유로크롬은 이렇게 노란색을 현재 띠고 있는데, 유로크롬에 의해서 색상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바뀌게 되면은 내 신체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유로크롬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신체에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오줌을 보시고 항상 뒤돌아서 어떤 색상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나올 때 요 색깔이란 얘기죠? 그렇죠. 바로 바로 봤을 나올 때. 때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색깔은 물과 맥주를 1대1로 섞은 요 색상이 현재 아주 정상적인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건강한 그렇죠. 그 색상이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소변에 혈뇨가 나온다던가 소변 색깔이 좀 더 진하다던가 네. 이런 경우에 몸에 질병의 신호가 와서 병원에 가고 이런 경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뿌연 이렇게 탁한 네. 그 오줌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고기를 과하게 많이 드셨거나 시금치나 양파, 그 인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갖다가 드시게 되면 가끔 이런 색상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나요, 혹시?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거는요. 특히 부분적으로 따지면 고기나 네. 시금치나 이런 거 갖다가 양파나 많이 드시게 되면 요 색깔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음식 조절하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 탁한 오줌이 나오게 되면 네. 이 안에 단백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요. 염증성 질환이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이렇게 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방광염이나 네. 신우신염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이 2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방광염과 신우신염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오줌을 보게 되면 네. 따끔따끔거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걸 갖다가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네. 물론 색상은 요 색깔을 유지하겠죠. 네. 신우신염은 그 방광염이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바로 옆구리가 심하게 결릴 경우, 오줌과 함께 그렇게 왔다라고 하면 바로 그의 신우신염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요?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과 질환으로 네. 인해서 이 색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뿌옇게 나올 때는 부인과 질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아, 그렇군요. 자, 방광염 이렇게 탁한 그렇죠. 소변이 오줌이 나올 때는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나 또 부인과 질환 예. 여성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아, 근데 문제는 네.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바로 옆에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요게 심해지면 요리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그런 혈뇨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붉게 변하기도 하죠. 음, 그렇다고 탁한 오줌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어, 요건 이제 혈뇨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빨간색이. 예, 여기 이제 피가 섞여 있는 건데 음. 오줌을 이동하는 요로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혈뇨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요로에 문제가 있을 예. 때. 만약에 우리 교수님 내가 혈뇨를 보고 있는데 네. 통증이 없을 때하고 네. 통증이 있다라고 볼 때 통증이 없는 게 더 몸에 안 좋을까요? 통증이 있는 것이 몸에 안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그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둠처럼 예, 통증이 없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통증이 없는 게 네. 맞습니다. 통증이 있는 거는 대부분이 그 염증, 아, 결석, 네. 통증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음, 통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심각한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통증 없이 혈뇨가 나오면 예. 이거는 이제 방광암일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 신장암일 경우가 있고요. 전립선 암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혈뇨가 나온다는 건 암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통증이 없으면, 통증 없이 혈뇨가 나오면 예, 통증이 있으면은 바로 그 염증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결석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여러 개의 암은 네. 통증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전이가 되거나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통증이 수반이 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혈뇨가 나오게 되면 네. 더 늦기 전에 얼른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맞아요. 일단은 뭔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이렇게 그 빨간 피가 나온다라는 걸 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럼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진짜요? 예. 그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아니죠. 질병이 질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염증, 결석, 아니면 암 종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색깔을 좀 봐야 돼. 이거는 요거는 이제 갈색. 갈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네, 네네. 커피색 비슷한 네네, 갈색인데 네. 이 짙은 갈색이 튄다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 간 기능에 이상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 기능에 이상이 예. 왔다. 간세포 손상이 됐다. 음. 간세포 손상이 되면서 이 안에 담도 폐색으로 인해서 황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황달.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황달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응. 또 황달이 생기면서 그 안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녹아서 오줌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줌이 짙어지는 겁니다. 간과 술은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죠. 술을 많이 먹으면 이런 증상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제 아침에 소변을 보면 네. 그 안에 알코올 냄새가 나요. 아, 그리고 그 안에 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 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는 어떨 때 오줌이 구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고기를 많이 드셨을 때 그때는 그 다음날 구수합니다. 그래요. 유난히 찌린내가 난다면. 그럴 때는 이제 그 신장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저는 오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네. 지속적인 이 갈색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급성 신부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오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안에 인체적인 구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과 인체는 함께 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늘 오줌을 봤을 때 네. 변기통을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안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뚫어져라 쳐다봐야 되겠다. 쳐다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예. 쳐다보고 난 뒤에 나의 오줌 색깔이 어떤 건가 우리가 다 확인한 다음에 나의 병을 지금부터 미리 진단을 하고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급성 신부전증으로 가는 경우는 이런 색깔이 많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 색깔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안 물어봤어요. 제 동생이 사실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변 색깔은 제가 물어본 적이 없네요. 이 색깔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줌은 내 건강과 함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건강한 오줌은 어떤 거냐라는 걸 볼 때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어떤 오줌을 가끔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 그러다가 예. 좀 어쩔 때는 요거에다 얘를 조금 섞은 느낌? 요 색깔이 나기도 하고 요 색깔이 나기도 하고. 네. 저는 요 색깔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가끔 내가 좀 힘들다 할 때 조금 진해지는 것 같고요. 어쩔 때는 또 얘하고 얘 색깔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하고 좀 섞어놓은 거? 정상적인 요는 네. 이 색깔입니다. 이게 맥주 반, 물 반이 나와야 정상적인 요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그 오줌을 볼 때는 이 색깔이 대부분 나옵니다. 아침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잠을 잘 때 물을 안 마시고 자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냐를 볼 때는 네. 물을 많이 마시면 물 마시고 20분 정도 있으면 점점 엷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보면은 오줌의 색깔이 이렇게 하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하루에 물 양을 얼마나 드시는 게 우리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보면 1.5리터 이상은 먹어라, 2리터 먹어라, 1리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대부분 2리터를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예, 신장에도 위험하고요.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나의 오줌 색깔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물을 마실 때 내 오줌 색깔을 기준으로? 그럼요. 내 오줌 색깔이 이렇게 노래졌다라고 하면은 많이 먹어요. 물을 좀 드시게 되면 다시 엷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네. 원점으로 들어오는데 그쵸. 지금 내가 오줌을 보는데 이렇게 하얘졌다라고 하면 물을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정상적인 요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줌을 무조건 많이 마시고 2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다. 물을. 네, 신장도 위험할 뿐더러.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무리가 가는 거죠. 혹시 우리 교수님은 오줌을 보시면서 네. 거품이 나온 걸 보신 적 있나요? 별로 거품은. 예. 거품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고기를 많이 먹고 난 다음도 거품이 많이 나와요. 이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거품도 2분 이내에 없어졌다. 네. 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음식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2분 이상이 그 안에 비눗물처럼 거품이 있거나 예를 들어 변기통을 내렸는데 다시 거품이 올라오더라. 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백뇨? 예, 단백질이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근육까지 그렇죠. 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단백질 요즘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기준에서 우리가 오줌의 색깔을 보되 네.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드셨다. 비타민은.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건강 보조식품을 좀 오늘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오줌 속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걸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금방 내가 먹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드시게 되면 그 영양분이 혈관에 들어가서 그 혈관에서 바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만 빠져갖고 나오는 게 오줌이라 했잖아요. 네, 그랬죠. 영양분이 그 안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먹고 나면 영양분이 그렇죠. 피 속으로 비타민, 미네랄 속에 갈 건 가고 나머지 빠져나오는 찌꺼기가 거죠. 소변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구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
남성분들은 많이 느끼긴 합니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좀 덜 느껴서 그렇죠.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냄새는 예. 가끔 좀 힘들 때 몸이 좀 내가 피곤하다 할 때 좀 냄새 난다는 건 느끼는데 구수한 냄새는 못 맡아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우리가 이 오줌을 보면서 네. 그 암모니아 냄새가 조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심하게 날 경우가 있어요. 네. 코를 자극할 정도 나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분들은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있고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예, 나는. 아주 자극적으로 코를 자극하는 그러한 그 어떤 냄새가 좀 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오줌의 색깔만 보고도 냄새만 보고도 내 건강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관심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내 스스로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나의 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사랑이라고도 하죠. 예. 결국 나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관심이고 타인에 대한 사랑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이 사랑스러운 나의 오줌을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당이나 너무 과하게 섭취해가지고 네. 오줌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오줌은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줌은 정직하다. 예, 정직합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예. 오줌이 변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의 오줌이라고 하면 네.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밖에 오래 놔두면 상패가 되죠.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오줌을 조금 버리고 바로 받아갖고 따뜻할 때 마시는 오줌이 최고 좋은 오줌입니다. 맛이 어때요? 맛은 구수합니다. 회장님이 드셔보셨다는 그 게 오줌 맛이 여러 가지 틀리다 그랬잖아요. 네. 비타민이나 미네랄 많이 드시게 되면 또 구수한 게 덜 하고요. 네. 건강식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건강식품을 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구수함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구수하지 않는 분들은 우유나 꿀물 같은데 훌훌 털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보관하셔가지고 한여름에 그냥 쭈쭈밥처럼 드시면 될 거예요. 진짜요? 예, 그렇게 드시면 몸도 좋아지고. 일단 소변을 받아서 예. 꿀이나 우유나 이렇게 예. 섞어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드시면 돼요. 바로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먹는 게?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따뜻할 때? 예. 왜냐면 얘가 오래 놔두면 빨리 상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끼린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럼 얘를 어느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꾸준하게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쩌다 많이- 한 번 먹어갖고는 효과가 그렇죠. 없어요. 아예 한 번 먹고는 의미가 크게 없고요. 물론 바짝하긴 합니다. 기운이 바짝 나기도 하고, 인도에 계신 분들은 보통 드시게 되면은 5년에서 11년 정도를 드세요. 5년에서 1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예,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요. 아침 첫 오줌을 갖다가 드시는 거예요. 오줌도 저녁 오줌보다 아침에 처음 볼 때의 오줌이 가장 몸에 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날 밤에 공복을 해서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줌도 공복요법. 그래서 같이. 그렇죠. 공복에 오줌을 마셔야 된다. 라는 거죠. 야, 우리 회장님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오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오줌을 어떻게 먹어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회장님과 오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봤고요.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서점에 책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고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회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줌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대경식색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오줌 마시는 거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오줌은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료 전달 물질이 가득 있습니다. 그 식료 전달 물질이 많이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액상차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줌 대신에 비타민, 미네랄, 식료 전달 물질이 많이 있는 액상차는 여러분 드시기에 아주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오줌 난 도저히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신호전달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액상 음료를 드시면 오줌의 효과와 예. 비슷하다. 동일하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복은 명약의 저자이신 유창렬 회장님과 오줌에 대한 이야기, 오줌의 색깔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오줌 드시는 건 아니죠? 오늘 조금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예.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